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 안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계산들이 말이죠. 사실은 2000년도 된 고대 철학에서 시작됐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연결고리, 기호 논리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시작은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의 규칙이라는 걸 처음으로 정리했던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수백 년이 흘러서 17세기의 라이프니츠가 이거 기계로 계산하게 만들 수 있겠는데? 하는 정말 대담한 상상을 했고 마침내 19세기에 와서 조지 불과 드 모르간이 여기에 수학이라는 옷을 제대로 입혔죠. 바로 그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 과학의 심장이 된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여정이었죠. 18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칸트는 논리학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똑똑해지는 기술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운영체제, OS 같은 거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통찰이지 않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고대 철학자의 머릿속 아이디어가 어떻게 오늘날 인공지능의 뇌까지 이어지게 되었는지 그 장대한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논리학이 대체 뭘 해결하려고 태어났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 언어의 모호함입니다. 대충,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애매함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오해가 생길 여지가 전혀 없는 완벽하게 투명한 언어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논리학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 새로운 언어의 가장 작은 부품, 뭐랄까 원자 같은 게 바로 이 명제입니다. 규칙은 아주 간단하고 또 엄격해요. 무조건 참이거나 아니면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로만 결론이 나야 합니다. 애매하다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건 논리의 세계에선 설 자리가 없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 더하기 2는 4이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히 참인 명제죠. 2 더하기 2는 5이다. 이건 명백히 거짓인 명제고요. 그런데 x 더하기 y 크다 0. 이건 어떨까요? x랑 y 값이 뭔지에 따라 참이 될 수도 거짓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명제가 아닙니다. 이처럼 논리학의 세계는 참과 거짓이라는 아주 확실한 두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럼 이 단순한 참, 거짓 문장들을 어떻게 조립해서 더 복잡한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세 가지 논리 연결사가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걸 논리의 레고 블록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요. not, 그리고 and, or. 놀랍게도 딱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사실상 인간의 거의 모든 논리적인 구조를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블록은 and, 우리말로는 논리곱입니다. 이 친구가 제일 까다로운 녀석이에요. 규칙이 아주 엄격해서요. 연결된 두 조각이 모두 참이어야만 딱 그때만 전체 결과가 참이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섞여 있다? 그럼 가차없이 전체가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 일상 언어를 논리로 한번 바꿔보는 연습해볼까요? 덥지는 않지만 화창하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H를 덥다, S를 화창하다 라고 약속하죠. 그럼 덥지 않다는 not H, 즉 기호로는 not H가 되겠죠?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말의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논리적으로는 and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not H and S, 즉 not H and S라는 아주 명확한 기호 형태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블록은 OR, 논리합입니다. and랑은 성격이 완전 정반대예요. 아주 너그럽죠. 둘 중 하나만 참이어도 전체를 참으로 인정해줍니다. 전체가 거짓이 되는 경우는 딱 하나, 두 명제가 모두 거짓일 때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서 말하는 OR은 둘 다 괜찮은 경우도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의 OR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자, 이제 이 논리 블록들을 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해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진리표라는 걸 다뤄볼 텐데요. 이건 그냥 지루한 표가 아니에요. 뭐랄까, 아무리 복잡한 논리 명제라도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절대 실수 없이 계산해내는 강력한 진실 계산기 같은 겁니다. 이 진리표,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아주 간단한 4단계 요리법이랑 똑같아요. 자, 따라와 보세요. 첫째,
재료에 해당하는 명제 변수들을 쭉 적어주고요. 둘째, 이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참 거짓 조합을 나열합니다. 셋째, 괄호 안쪽부터 차근차근 계산해서 각 단계의 진리값을 채워나가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 열을 완성하면 끝! 간단하죠? 자, 이게 바로 그 까다로운 AND 연산의 진리표입니다. 한번 보세요. P랑 Q가 둘 다 참, true인 저 첫 번째 줄. 딱 저 경우에만 최종 결과가 참, true가 되죠. AND의 엄격한 성격이 이 표 하나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번엔 너그러운 OR 연산의 진리표를 볼까요? AND랑 비교해보시면 차이가 확 보일 거예요. 정반대죠? P랑 Q가 둘 다 거짓, false인 맨 마지막 줄. 딱 저 한 경우에만 최종 결과가 거짓, F가 됩니다. OR의 관대한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 섹션에서는요, 논리 연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복잡한 논리 표현을 아주 깔끔하고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비밀 공식 혹은 치트키 같은 걸 알려드릴 건데 바로 드 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이 치트키를 쓰려면 먼저 논리적 동치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겉보기엔 수식이 다른데 진리표를 그려보면 결과가 모든 경우에 완전히 똑같이 나오는 상태. 그러니까 겉모습만 다르지 논리적으로는 그냥 똑같은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드모르간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P&Q 전체를 부정하는 건요. 각각을 부정한 다음에 OR로 묶어준 거랑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AND의 부정이 OR로 바뀌고 각 부분도 부정되는 거 보이시죠? 말로만 들으니까 좀 헷갈리시죠? 바로 이럴 때 진리표가 힘을 발휘합니다. 자, 왼쪽 식의 결과 열이랑 오른쪽 식의 결과 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결과가 소름 돋게 똑같죠? 이걸로 두 표현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같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조는 키가 크고 몸무게도 200파운드 이상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 문장이 틀렸다고 말하려면, 즉 이 문장을 부정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고 각각의 조건은 반대로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조는 키가 크지 않거나 몸무게가 200파운드 미만이다가 이 문장의 정확한 부정이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이 추상적인 기호들이 도대체 어떻게 철학자의 머릿속에서 뛰쳐나와서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의 심장이 되었는지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수천 년 전 철학이 이 단순한 기호들이 대체 어떻게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서 그렇게 복잡한 앱을 돌리고 사진을 처리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기호 논리학은요,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현대 컴퓨터 과학의 거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가장 작은 칩의 설계도부터 우리가 구글에서 무언가를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원리, 심지어 컴퓨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은 절대 할 수 없는지를 규정하는 이론, 그리고 인공지능이 추론하는 방식까지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설계도에는 바로 이 기호 논리학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논리학에서 말하는 참, true와 거짓, false가 컴퓨터의 언어인 1과 0으로 완벽하게 1대1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AND, OR, NOT 연산은 컴퓨터 칩 안에서 전기를 흐르게 하고 멈추게 하면서 초당 수십억 번의 결정을 내리는 논리 게이트의 작동 원리 그 자체인 거죠. 네, 바로 철학이 전기 신호로 번역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고대의 철학은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지치지도 않고 완벽하게 추론하는 기계를 선물해 준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지금, 이 부분에만큼은 정말 명확한 논리가 필요해 라고 생각되는 영역은 어디인가요?